안녕하세요. 다양한 질환과 관련된 의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메디칼 인사이트, 사회를 맡게 된 김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법한 비뇨기 질환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명쾌한 설명으로 이해를 도와주실 전문의 교수님 두 분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비뇨의학과의 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이정우입니다. 교수님, 보통 비뇨기 질환이라고 하면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처럼 남성 중심 질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좀 의외로 여성분들도 비뇨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비뇨기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뇨기 질환은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요관과 방광을 통해서 배출되는 과정에 있는 모든 장기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성이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병률이 높고요.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 각 장기별로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 비대증이 가장 유병률이 높고요. 비종양 질환으로는 각각의 장기에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선천적인 기형이나 아니면 후천적으로도 생길 수 있는 해부학적인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전으로 생기는 손상이나 요로 결석이 신장에서부터 요관, 방광까지 모든 장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소변이 생기지 않는 그런 질환도 비뇨기과 영역에 속하고요. 하부 요로에서 배뇨가 이루어지는 이런 소변이 나오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배뇨장애 질환도 비뇨기 질환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있네요. 아무래도 이 중에서 대표적인 비뇨기 질환이라고 하면 과민성 방광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민성 방광은 어떤 질환이고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나요? 과민성 방광은 요로 감염이 없고 다른 병인이 없는 조건 하에서 절박성 요실금의 유무와 관계없이 요절박, 즉 소변을 참지 못하는 그런 요절박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특히 주간 빈뇨와 야간 빈뇨를 동반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네, 증상들을 들어보니까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크게 나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과민성 방광은 어떻게 진단하고 또 치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과민성 방광은 임상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뇨 증상을 묻는 병력 청취와 신체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과민성 방광 증상 점수 설문지가 있습니다. 이를 시행해서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정도를 측정을 합니다. 또한 요로 감염을 감별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시행하고 또 배뇨 잔뇨량을 측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배뇨일기 등을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1차적으로 행동치료와 또 약물 치료를 시행합니다. 특히 약물은 다양하고 대부분 효과적이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고요. 다만 약물로 치료가 안 되는 중증의 경우에는 신경조정술이나 방광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치료 등 이런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다양한 약물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대표적 비뇨기 질환인 요로 감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로 감염은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요로 감염이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비뇨기계 장기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균주가 소변 속에서 증식하게 되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가장 흔한 감염병으로는 방광염이 있겠고요. 발열에 동반되는 신우신염,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서 구분이 어려운 전립선염, 그리고 요도에나 정낭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결핵이나 우리가 쉽게 성병이라고 얘기하는 성맥의 감염 질환, 이런 비특이적 감염도 요로 감염에 속합니다. 요로 감염 원인균은 대부분 대장균이고요. 발생 기전을 보면은 바깥에서 요도 쪽에서 상행에서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일으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성, 만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급성기에는 주로 발열 증상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후에 만성이 되면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고 비특이적인 일부 증상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요로 감염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완이 된 균주를 방별하고 그 증상을 해결하는 것이 기본 목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약물 치료로 다 치료가 되지만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신장이나 이런 전립선 염증이 생긴 부위를 일부 또는 전부 적출을 하거나 농양이 생긴 부분을 배농하는 그런 치료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면역력이 약한 그리고 당뇨나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한 감염증에서 시작해서 아주 심한 감염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요로 감염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요로 감염도 빠른 검진과 적극적인 치료가 있다면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질환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이 과민성 방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민성 방광은 글자 그대로 방광이 너무 예민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광이 과도하게 활동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방요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든 커피나 홍차 그리고 탄산음료, 술과 같은 이런 음식들은 방광의 활동을 더욱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증상을 더 악화시키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약간의 빈뇨, 절박뇨 등이 있다면 소변을 참는 노력을 해서 그 배뇨 간격을 늘리거나 케겔 운동 등 그런 골반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시행하면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요로 감염에 대해서도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요로 감염은 대부분 약물로 쉽게 치유되는 경증 질환이 많지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치유가 더디게 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래서 요로 감염이 이완율이 굉장히 높고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임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대표적인 비뇨기 질환인 과민성 방광과 요로 감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소 질환에 대해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비뇨기 질환에 대한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두 분처럼 훌륭한 교수님들을 자주 뵙고 또 치료를 받는다면 비뇨기 질환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전립선 비대증과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